2단원,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7강입니다. 자, 7강 제목이 이온결합인데 초반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비교하는 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제대로 이온결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온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쭉 배우면은 7강이 끝납니다. 자, 돌아와서 자,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해갖고 이온결합은 어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기본적인 거는 통합과학 때 배웠습니다. 자,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하고 있어 고체 상태이다. 그러니까 고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아마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배울 때 전자의 이동,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른다, 요거 배웠을 겁니다. 그 전자도 어쨌든 전자도 뭐냐면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볼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온결합에서는 전기적 성질을 보려면 이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 못 움직이는가, 요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전기전도성을 보면은 고체는 이온들이 결합하고 있어 이동하지 못한다. 아까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동하지 못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액체, 수용액, 요거 두 개 다릅니다. 액체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온결합 자체의 에너지가 높아져서 진동을 하게 되면서 둘의 사이가 멀어지고, 둘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 이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전류가 통하는 거고,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가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이 이온결합 물질을 양이온과 음이온을 하나하나 뜯어내갖고 물 분자로 둘러싸는 수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돼서 이온이 분리돼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액체나 수용액은 모두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위에서 봤던 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요 3번은 예전에는 이게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매번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용액에 전류를 흘렸을 때 성분은 서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결합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이 지문이 여기 이온결합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요게 포함된 지문이 가끔 기억, 니은, 디귿 선택하는 데서 한 개 나오는데 그냥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이미 전자를 주고받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고 그 성질이 이제 용융 반대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빠릅니다. 자, 모를까봐 얘기하는데 요 용융액은 용융이란 게 된 액체란 얘기인데, 용융은 뭐냐면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상태 변화입니다. 혹시나 까먹을까봐. 자, 그래서 NaCl 용융액의 전기분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음이온이 Cl-가 Cl2가 돼서 기체가 생기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Na라는 고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론상으로밖에 보기 힘듭니다. 자, 2번 공유결합의 전기성질. 이번에는 공유결합이다. 위에랑 똑같은데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존재를 하냐 안 하냐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하를 띤 입자가 없죠.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가 만들어져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뭐야?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은 공유결합 물질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으니까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자, 수용액은 빠졌는데 수용액은 케바케입니다. 뭘 녹이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소금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NaOH, HCl, 그러니까 염산 같은 경우에는 HCl 공유결합하는 분자인데 얘를 녹이면은 얘들이 이제 전기음성도라는 뒤에 배울 거 차이로 인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HCl. 그리고 흑연은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구조를 배웠다면은 육각형 모양인 걸 알 텐데, 육각형을 여러 개를 그려보면은 여기 탄소가 여기 있으면 결합한 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탄소는 원자과 원자가 4개라서 결합을 4군데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만 이렇게 결합했다. 그래서 이 전자가 하나 남은 게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흑연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인 물을 전기분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황산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넣어주고 전류가 통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결과물은 마이너스 극의 선수기체, 플러스 극의 산소기체인데, 꼭 황산나트륨 안 넣어줘도 되고, 전해질의 종류는 꼭 이거를 대표적으로 넣는데, 실험에 영향만 안 끼치면은 다른 거 넣어줘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아냐?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온 결합 물질 넣어야 되는데,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거. 그러니까 반응성이란 거는 전자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산소보다 전자를 덜 받는 거. 산소보다 전자를 받기 힘든 거. 요것도 반응성이 지금 반대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실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이온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음이온은 이제 덩어리 SO4 2-처럼 황산이온처럼 이제 다원자 이온? 뭐라 그러더라 이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서를 일일이 매겨놓기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진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시험에서도 전해질은 뭘 넣어줘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넣어준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도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공유결합과 전자 똑같은 거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공유결합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요거도 뭐야? 공유결합할 때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는 상황에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물의 전기분해 요거 읽어봐야 되는데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렇게만 봐서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가 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기체의 부피인데, 그게 2대1이야. 자, 물을 분해하면은 두 개의 H2와 하나의 O2가 나오기 때문에 이 2대1은 얘가 수소고 얘가 산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파악해야 돼요. 이제는 문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에 가까운 H가 나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왜 다른지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전기전도성 비교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 나오는데 요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 정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요거 중요합니다. 가장 바깥 껍질입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 288 외우는 이게 아니라 가장 바깥에가 8개가 되면 되니까 안에 얘기가 안 나와 있어, 지금. 안에, 바깥에 이제 채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2P에 2S 2개, 2P 6개. 그 다음에 이제 3S 2개, 3P에 6개. 했을 때 3D를 채우려니까 에너지 면에서 당연히 4S 먼저지만 3D를 채우려니까 이미 8개야. 그러니까 뭐야? 4S에서 먼저 바깥에 만들어주고 나서 3D를 채우게 되면은 바깥에는 2개지만 안에는 지금 18개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만 만족하면 된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양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음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건데 요것도 통합과학에서 다 했습니다. 자, 양이온은 자, 우리가 이온이란 거는 결국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비교하는데 양성자가 많으면 양이온, 전자가 많으면은 음이온. 요러니까 양성자 수가 변할 수는 없으니까 양성자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원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양성자가 바뀐 게 아니라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양성자가 더 많으려면 전자가 빠져야 되니까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나오는 그림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더 많아야 되니까 밖에 걸 가져와서 얻어야 되는데, 요거도 옥텟 규칙을 생각하면은 뭐가 양이온이 잘 되고 뭐가 음이온이 잘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8쪽과 위에 다시 올라오면은 이거 통합과학에 산 겁니다.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18쪽 원소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원자과 전자 수가 좀 적으면은 더 많이 그러니까 3개 다 해보자. 원자과 전자가 3개였다. 그럼 5개를 더해서 가득 채울 것이냐? 빼서 안쪽 껍질에서 가득 채울 것이냐? 뭐가 더 전자가 이동이 더 편한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양이온이 잘 되고 어떤 원소가 음이온이 잘 되는 경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온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좀 전에 본 양이온과 음이온,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냥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왜 주로냐면은, 일단 조금 좀 이따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전부 왼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배우는 1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금속이 7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다 배우는 20번까지에서는 요 다 왼쪽에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작으니까 전자를 잘 버리게 되고 양이온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나머지 다인데 비금속이겠죠. 자, 요거 왜 주로냐면은 이거 이온결합인데 둘 다 금속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예외로 하나 알아놓으면 되는데, 옛날엔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딱 들러붙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이온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은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둘이 인력이 작용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힘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자, 쿨롱 힘이라는
물리에서 배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하를 띤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건데 그거를 좀 변형해 가지고 쿨롱 힘 F는 K는 상수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R 제곱분의 Q1, Q2 요게 쿨롱 힘에 대한 식인데 Q1은 첫 번째 전자의 전하량, Q2는 두 번째 전자의 전하량인데 요거를 우리가 좀 바꿔서 양이온의 전하량, 음이온의 전하량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뭐야?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은 바뀌질 않잖아. 이미 만들어진 이온이니까. 그럼 뭐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증가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힘은 인력인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커진다. 요거는 거리랑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구랑 이제 친한 친구랑 서로 집에 있을 때는 막 연락하고 톡하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또 중요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갖고 만나러 가는 것까지 딱 괜찮아. 둘이 붙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딱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야, 서로 보고 싶어 하니까 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발력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강제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둘이 붙어서 얼굴을 붙여가지고 외부에서 힘으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떨어지려 하겠죠. 서로 이제 더 붙어버리면은 찝찝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 반발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자구름, 양이온에 있는 전자의 전자구름과 음이온에 있는 전자의 전자구름 사이에 반발력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양이온의 원자핵, 음이온의 원자핵 이 사이에도 반발력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인데 이 핵과 핵이 0이 될 때까지 붙이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결합을 형성한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균형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볼 건데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왜 균형을 이루어가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변하는 건데 Y축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X축은 거리인데 이쪽을 우리가 거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무한대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0입니다. 자, 요 0이 중요한데 이 0은 거리가 0인 거지 에너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 에너지가 0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페이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알아놓고 시작합시다. 자, 거리가 무한대일 때는 아까 위에 쿨롱 힘식에 따르면은 힘 자체가 거리가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F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지점에서 어느 그 입자 자체의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점점 가까워져. 빨간색으로 인력 표시합니다. 자,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점점 인력이 커지니까 인력이 커지는 거는 에너지 면에서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발력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아까 전자구름 사이에 반발력이라 했으니까 얘들이 붙을 때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자구름끼리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은 점점 커지다가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요렇게 점점 커지다가 이제 핵끼리 만나게 되면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볼 그래프는 빨간색입니다. 요 둘을 합친 값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요거 지우고, 안에 있는 A, B, C를 설명합니다.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린 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세 번째는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여기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서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 변화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가 안 나와. 그냥 커지냐 작아지냐만 보면 됩니다. 커지냐 작아지냐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를 기준으로 가릴 건데, B를 기준으로 해서 A, B, C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서 하면 되는데, A라는 지점은 여기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아까 이 빨간색 그래프 다시 그려놓고 합시다. 자, 요렇게 있을 때 이게 뭐가 더 센지 보려면은 간단하게 요 빨간색 그래프 위에 공을 하나 올려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가냐? 당연히 제일 낮은 지점을 향해서 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더 붙으려고 인력 점점 더 가까워지려 하니까 뭐가 더 세다? 인력이 우세하다. A 지점, 그러니까 지금 B를 기준으로 갈랐을 때 오른쪽은 전부 인력이 우세해서 아직 더 붙으려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 다음에 C 지점을 보면은 여기 이거 왜 지우개가 떴냐? 자, C 지점을 보면은 여기다 공을 딱 놨을 때는 얘가 1로 가려고 하니까 서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뭐냐면은 C 지점은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지점은 뭐냐?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어디 갔노?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B 같은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왜 문제가 되냐? 시험에서 페이크를 줍니다. 자, 뭐냐? C 지점 자체가 페이크가 되는데, 자, C 지점은 바로 옆에 숫자 0이 보이기 때문에 잘 낚입니다. 그래서 C는 인력 이꼴 반발력이다. 아니면은 똑같은 말로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같다. 아니면은 반발력 빼기 인력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셋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C 지점은 아까 처음에 봤듯이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지 저 세 개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개가 인력과 반발력이 힘이 완전히 똑같아 가지고 0이 됐다. 그러면은 그 두 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결합하고 있다 이런 거다. 그냥 서로 그냥 그 자리에 둥둥 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합이라고 배우는데 고를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C 위치에는 반발력이 우세한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옆에 0이 보이니까 낚이려고 하는 건데 요새는 또 안 나오던데 옛날에는 이거 매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안 낚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뒤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요 뒤에 이제 성질까지 하면 끝나죠. 얼마 안 남았네. 자, 성질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다 모아서 한 번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물질 이름 어떻게 붙이는가? 지금 갈로 5번입니다. 이온결합 물질과 화학식 이름. 자, 양이온은 땡땡이온, 나트륨은 나트륨이온, 구리는 구리이온, 구리는 구리이온인데 뭐가 다르냐?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구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 그러니까 코퍼 1, 코퍼 2 나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가 나오면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왜냐? 얘들이 바로 몇 가 이온인지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로마자 보고
뒤에 이제 우리 4단원에서 산화수 배울 건데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음이온은 대부분 땡땡화 이온을 붙이는데 산소가 이제 이온이 됐다 산화 이온, 염소가 이온이 됐다 염화 이온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오딘화 이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는 알고 있는 이온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항상 뭐가 됐든 전기적으로 중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체 전하량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밑에 나오는 거 AN 플러스 여기 그리고 BN 마이너스가 결합했다 할 때는 요 N을 여기다 놓고 요 N을 여기다 넣어서 약분?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털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MBN이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예시 나오는데 나트륨과 염화이온을 1대1이니까 그냥 NaCl 적으면 되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여기 가고 1이 여기 가는데 CaCl2 1은 생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명령법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NaCl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자 양음순입니다. 화학식은 양 더하기 음. 자 이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결합 임의의 기호 A, B, C 같은 걸로 이온 결합 표시할 때도 항상 대부분은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적는데 갑자기 알파벳 순이 뒤집혀 있다. 이온 결합인 거 의심해보면 됩니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한번 의심해봐도 되는데 우리말로 된 거 보면은 염화 나트륨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아무리 영어로 부르면은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도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이름은 한글로 부를 때 누구인데 그러니까 뭐 박찬호다 했을 때 한글로 그냥 박찬호 하면 되는데 미국인한테 이제 우리 이름 얘기할 때는 찬호팍 이렇게 바뀌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돼 그냥. 그렇게 다 불러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 왜 이온결합 물질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쓰는가? 요건데 이온결합 물질은 한 쌍에 결합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NaCl 두 개만 NaCl 이렇게 붙어서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요게 또 붙고 쭉 해서 3D로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를 특정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NaCl이라는 식을 보면은 NA랑 CL이 한 개가 만났구나가 아니라 NA와 CL이 1대 1로 결합하는구나. 다시 색깔 바꿔서 1대 1로 결합하는구나.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 CaCl2 같은 경우에는 CaE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 2로 결합하는구나. 요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 세울 때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6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요거는 되게 쉬운 게 외우지 말고 이온결합 물질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의 성질을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결합의 대표는 NaCl. NaCl의 성질로 봅니다.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자, 대부분 물에 안 녹는 것도 있어. 안 녹는 거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NaCl은 녹으니까 이온결합은 녹는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 얘기하고 또 뒷얘기 할게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이거 수화현상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하는데 물 안 녹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앙금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앙금. 다른 말로는 불용성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용해되는 성질이 없는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CaCO3, BaCO3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CaSO4, BaSO4, AgCl, PbI2, CdS 보면은 전부 왼쪽에는 금속, 오른쪽에는 비금속, 이온결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거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앙금의 종류 중학교 때 한창 외웠을 건데 이게 종류가 몇 개 안 되니까 외우라는 거야. 나머지 이온결합은 대부분 진짜 거의 99% 물에 잘 녹으니까 그냥 녹는 대로 외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질 넘어갑니다. 자, 결정의 부서짐. 요거는 금속결합하고 비교할 때 하겠습니다. 요 뒤에 금속결합 나오거든요. 그 비교할 때 하는데 요거는 읽어보면 됩니다. 설명을 그때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자, 전기인도성 맨 앞에 했죠. 오늘 맨 앞에 이온결합은 전기가 잘 통한다. 됐죠? 아이 뭔 소리야. 고체에서 안 통하고 액체나 수용액 잘 통한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자, 요거는 조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온결합은 강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온결합끼리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요거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아까 봤죠? 힘입니다. 힘. 그냥 상수 빼고 비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야?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F값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먼저 비교해야 되는가? 자, 전하량의 곱을 먼저 보고 거리를 나중에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애매할 때는 전하량을 먼저 비교해서 그냥 큰 게 큰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하량의 곱이 같다 그러면은 거리가 짧은 게 큰 겁니다. 녹는 점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이제 밑에 탐구조 살펴보기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뭐냐면은 NaCl과 요거겠네. 자, 분홍색으로 먼저 전하량의 곱이 같을 때 1번이 같을 때는 요거 보면 돼. 그냥 전하량의 곱이 같으니까 녹는 점이 점점 거리가 점점 NA가 다 똑같고 FCl, BRI가 점점 갈수록 커지니까 점점 낮아진다. 볼 수 있죠. 지금 녹색 동그라미를 보면은 NaCl과 BaO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1피코미터. 피코미터는 12승이었나? 그럴 겁니다. 보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1피코미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봤을 때 녹는 점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하량의 곱이 얘는 1이고 얘는 4기 때문에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이 3단원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고 문제 숫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풀어보시죠. 이거 8개 16개밖에 안 되니까 30분이면 다 풀겠네. 쭉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